이 감염병이 실제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우리가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때에 중국인을 향한 공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국인처럼 보여지는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이나 집단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사태들을 우리가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코비드 19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냐,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무조건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반드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린치나 공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수준에서 중국인을 배제하고 또 이 질병의 공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건 중국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이 표현들을 만들어낼 때 그 안에 사실은 어떤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사태를 일으킨 거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인지 모르고 뭔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관해서 이런 공격심을 표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불안을 핑계로 마땅히 공격하고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사실 매우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염병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물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인화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 본질적으로 오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마치 뭔가 이 집단의 다수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 혹은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면 왠지 그 사람은 뭔가 감염될 만한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낙인화 과정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그 문제를 덮어 씌우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부터 더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을 굉장히 낙인화해서 HIV 감염을 근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차별들을 사실은 굉장히 당연시한다는 건 거죠. 이러한 낙인화의 과정이 HIV가 얼마나 잘 치료되고 또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잘 전파되지도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사실들은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특정 질병이 낙인화되면 낙인화될수록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갈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생각하는 방식, 이게 혐오를 강화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팬데믹의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폭넓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개별의 사람들이 질병에 따른 낙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원칙이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안정감이 사회연대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기초,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권의 공통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상태에 있든 아프든 아니면 가난하든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치 야말로 이 위기 속에서 훨씬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형태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